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패배 TV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최근에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한국 참 싫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에 대해 특별한 대응 없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자세로 피부로 응수하며 품위 있고 어른스러운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돌변하며 초강수 조치를 취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한국 정부가 불공정한 합판의 거래에 대한 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이 국내에 덤핑 수입되고 있다며 최대 12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강경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무역위원회는 91.8%에서 10.6%의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제출되면 기재부는 1개월 이내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한국합판보드협회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합판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40%에서 50%를 차지하며 한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챙겨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베트남 수입 물량과 국내 점유율이 늘었고 이로 인해 시장 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국내 판매량 감소 가동률 하락 이용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런 결정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역은 3개월간 국내외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합판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시급히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본격적인 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들이 수입길이 막혀 사면 초가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베트남산 제품들이 좀처럼 수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다시 무역이 재개되면서 원자재 부족에서 벗어났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현 사태가 확산되자 수요가 급락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직물과 신발 분야는 중국 기업들이 회복되면서 치열한 경쟁까지 벌여야 합니다. 주요 수출 시장에서 수요가 급락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은행 이자 지불 자본만한 근로자 급여 비용 충당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유동성이 막히면서 베트남 기업들은 실질적인 경영난에 봉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수입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이 베트남 섬유와 의류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품 운송을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5월 2달간 섬유와 의류 산업의 해외 주문 건수는 약 70%로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말까지 주문이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한국, 미국 등 다른 시장으로 수출세를 변경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 감소를 상쇄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베트남처럼 현지 산업 기반 자체가 열악하고 일부 거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이 시장 전반을 주도하는 형국에서는 도미노 파산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현 사태가 발생한 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또는 신규 등록과 지출된 FTA 자본은 지난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0%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1분기 외국인의 새로 등록된 자본 조종 자본과 주식 구입을 위한 자본은 총 8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9%에 해당합니다. 이에는 20%에서 30%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신규 등록 자본 중 비자 등록 증명서를 받은 40억 달러짜리 박민우가 가스 프로젝트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할 만큼 투자 집중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 기업이 투자자의 주식 구매 회수는 520% 증가했지만 기업 자본의 총가치는 2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는 2019년 동기간 대비 340.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본 기업 규모는 회수당 평균 2015년 1분기에 평균 380만 달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낀 투자국에 따르면 FDI의 투자가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현 사태로 인해 투자자의 방문이 안되고 새로운 투자 결정 및 기존 프로젝트의 규모 확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 출입도 금지했더니 투자도 떨어지고 경제는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베트남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안 합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놓인 상황에 대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현 사태로 경기 침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생산 중심축이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일본을 닮아가는 듯합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2020년 1분기 사회 경제를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통계국의 의회 밀란 국장은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역시 동결 상태에 빠져 있거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38%로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여러분 대접이라고 하나요?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바타 생각났다. 일본의 아베 신조가 맨날 이 개판으로 해놓고 자화자찬하잖아요. 베트남 일본이랑 같이 놀더니 아베 신조 닮았네. 역시 유유상종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둘이서 잘 해보세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이런 자화자찬식 발표에 의문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베트남의 제조 산업을 비롯한 생산활동의 핵심은 대부분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인 경제 기반은 사실상 굉장히 열악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로 외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내심 불쾌하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 통계청은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로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매우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 사태가 미국과 중국 등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질병을
통제하자마자 베트남은 기회를 보고 수출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언론지수 최악의 나라입니다. 다른 정부가 발표하는 말의 신뢰성이 적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쌀류 백악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베트남은 정부의 발표에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KBTV의 결론입니다. 대표팀이 여러 번 현안이다. 뭐다 해도 베트남 같으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지거든 안가품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라. 그럼 머지않아 그가 떠내려올 것이다. 노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좋은 사람들이란 말은 상대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인생에 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분노해야 하나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 보면서 빨리빨리 손 한번 흔들어주면 됩니다. 또 저런 거 신경 쓰다 보면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나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노래도 행복을 느끼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초보자처럼 느껴야 합니다. 뜨면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말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셨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기회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의 기분에 가보고 싶은 만화 영화를 보고 있을 때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실 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입니다. 나이를 먹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인생 돌아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하던 걸 어른이 지금은 왜 못하겠습니까? 책임감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업무에 치이고 나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잘 될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요. 아니야.